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지시로 지난 1월 중순에 시진압이라는 인물을 띈 별도의 호위부대를 창설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가 23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매체는 북한 내부의 군 소식 등을 인용해가지고 노동당 제8차 대회 직후에 최고사령관, 그러니까 김정은 명의로 새로운 부대 신설 명령이 하달되었다 그러면서 이 호위사령부 주도로 전체 부대원 중에서 우수전투원, 지휘관, 명사수들 900여 명이 이번에 선발됐고 41대대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진압 호위부대에 편입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호위사령관의 직접 지시를 받는 41대대는 7개 중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평양시 보람봉구역의 북새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신설 과정에서 시진압용 방어복, 기관총, 방탄모, 방패, 저격소총 같은 신식 무기와 장구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임무를 수행할 최소한의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의 시진압 부대가 필요할까요? 김정은은 왜 시진압이라는 단어를 붙인 부대를 만들라고 명령했을까요? 사회주의에 1인 수령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에서 시진압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조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반란을 꾀하는 행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정은이 별도의 시진압 부대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김정은은 지난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이민위천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이민위천이라는 것은 백성을 하늘과 같이 섬긴다는 의미로 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사기는 중국 전한의 사마천이 저술한 통사를 일컫습니다. 김정은은 또 인민대중주의 정치라는 말도 강조했습니다. 이민위천과 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야말로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재를 구사하고 있는 김정은의 입에서 이민위천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북한 인민의 마음을 다독여 줘야 될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외에도 오랜 대북 제재와 셀프 국경 봉쇄로 인한 경제의 피폐, 그리고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타격 같은 삼중고를 북한 인민들이 온몸으로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김정은 스스로 지난 2020년을 끔찍한 한 해였다고 말하면서 가혹하고 장기적인 제재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상 방역도 해야 되고 자연재해도 복구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토로할 정도니까 그런 시국을 온몸으로 부딪혀야 될 북한 인민들의 삶이 어떨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서 뾰족한 돌파구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7차 당대회 직전에도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 보이겠다고 호기를 부렸습니다만 결과는 속빈 강정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스스로 지난해 8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7차 당대회발 5개년 경제 전략의 완전한 실패를 인정하면서 두 손을 다 든 바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의 지시로 진행되던 대형 프로젝트가 줄줄이 좌초되거나 실종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존재의 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 연말이면 12월 17일이면 김정일 사망 10주기를 맞게 됩니다. 당연히 북한의 엘리트와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0주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 김정은은 인민들의 분위기에 귀를 쫑긋 세우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호위하는 당중앙위원회 호위처, 국무위 경위국, 호위부, 호위사령부 이렇게 4개의 부대가 엄연하게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주민들의 불만들을 감시하고 이들의 분출을 막기 위한 시진압 부대를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3중, 4중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의도로 이 같은 부대를 또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북한 내부에 민심 위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은 비사회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논설에서 전 사회적인 준법 기강을 세우는 사업이야말로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고 후대들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사활적인 투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문물의 유입을 경계하며 주민들에게 투철한 준법 정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 논설에서 지금 제국주의 반동들은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시켜 보려고 썩어 빠진 부르주아 사상문화 침투 책통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어서 국가의 법적 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사람들의 준법 의식이 흐려지면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이색적인 사상과 생활 풍조에 물젓게 된다 그러면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현상들이 조장되게 되며 결국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2월 12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새로 제정하고 남한 영상물 유포자의 최고 형량을 사형으로 상향했죠. 이런 외부 문물 유입을 막는 데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달 8월부터 11일까지 열렸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전 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강도 높이 벌일 때 대해 이 제목의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이를 위해서 중앙과 도시군 연합지휘부를 조직하라고 지시까지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노동신문이 논설로 이런 주장을 펴고 나선 것은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이 한국 등의 외부 소식을 접하면서 동요하고 있고 주민들의 이런 깨인 생각들을 진압해야 될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까지 들어가가지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올가매겠다.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식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안전장치로 최고 저놈의 성세를 지키는 방패로서 시위 진압부대까지 만들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호위사령부 지휘부대에 대해서는 신설부대 공관, 군인들에게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목숨으로 호위하자는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만능 호위병으로 준비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데일리 NK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하나의 업무만 별도로 부여하면서 유사시 반란 및 시위를 즉시 진압하겠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들은 향후 혁명의 수뇌부가 위치한 평양 시내에서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싱크탱크인데 아산연구소는 지난 12월 30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기반은 탄탄한가라는 제목의 차두현 연구위원회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10월 10일에 열병식에서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 뿐이라고 했던 그 말 자체가 북한 수령 체제 하에서 이례적이라 그러면서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에 몇 가지 이상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첫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 대응입니다. 우선 김정은이 지난해 10월 10일 연설은 감염병 확산, 수해복구 미진, 그리고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적 공공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몸을 낮추고 겸허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려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경제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유발된 북한 주민들의 좌절과 분노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없으면 나오기 힘든 대응 행태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조율되지 않은 대외 메시지입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대외 메시지 역시 제대로 조율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선언하고 실행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지난해 김여정의 대남 보복 발언 이후에 분위기가 험악했을 때 김정은이 지시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보류된 적이 있었죠. 북한의 대남 대외 메시지 발송에 있어서도 역할 분담이라든지 메시지의 일관성도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특히 김여정의 좌충우돌 메시지는 북한의 최상위 정책 결정 구조에 심각한 난맥상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김정은이 결정장애 상태에 빠져 있다고 봤습니다. 독재는
자기 능력이라든지 권위에 대한 아집에 가까운 확신이 있을 때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김정은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해왔는데 하노이에서의 노딜 결과를 낳으면서 충격에 빠졌고, 여기에다가 자신의 업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역시 실패로 끝나면서 이 좌절감이 김정은의 결정 장애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실패는 이미 북한 주민들한테 수령의 무오류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과 분노를 가져오게 만들었고, 이것이 김정은의 권력 기반을 뒤흔들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19에 관련된 겁니다. 북한은 지금 세계적으로 만연된 코로나 팬데믹과는 전혀 관계없이 신종 감염병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발언은 북한 주민들조차 믿지는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사실 아무런 방도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은 주민들한테 직접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하늘만 쳐다보는 대응이 주민들에게 국가의 존재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었고, 더불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해가지고 국경 봉쇄에다가 주민 생활까지 완전 차단하면서 이건 수령의 능력에 대한 의문과 반감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증폭시키게 되었다라고 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김정은을 둘러싼 정보 차단 및 왜곡 가능성입니다. 김정은 시대의 공포 정치는 김정은이 싫어할 만한 정보의 전달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서 김정은이 현실 감각이 결여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라고 이 보고서는 판단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김여정의 등장은 그런 차단벽이 하나 더 생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료들의 눈치 보기라든지 불리한 정보의 은폐 같은 이런 위험 요인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요,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김정은의 최대 고민은 북한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로 모아지죠. 그래서 지난 1월에 당대회에서 온통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던 겁니다. 문제는 그런 김정은의 고심이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대북 제재와 셀프 국경 봉쇄로 인해 가지고 우선 김정은의 최대 지지층이었던 부유층들의 소득이 무역과 외화벌이 대규모 시장 활동이 봉쇄되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겁니다. 부유층이 이럴 정도니까 일반 주민들이야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감지한 김정은이 지난해부터 현지 지도 횟수를 대폭 줄인 겁니다. 지난 2019년만 하더라도 한 달에 2번 정도의 이렇게 현지 지도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줄였습니다. 단지 8월부터 자신이 점수를 딸 수 있는 수혜 지역 시찰만 했을 뿐입니다.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이 이렇게 변화된 건 다름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울대 김병현 교수에 의하면 탈북 민중에서 70%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를 더 지지했다라고 했고요. 장사와 기업 설립, 고용의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믿는 이들은 90%나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개혁 개방을 하지 않고 군사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지도자의 잘못된 정책이 경제난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탈북민이 전체 응답자의 80%를 넘는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건 북한 정권이 아무리 제재와 자연재해 같은 외부 요인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근본 문제는 내부에 있고, 이건 결국 김정은의 책임임을 북한 인민들이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김 교수는 해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외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북한 밖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을 간접 조사해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김병훈 교수는 북한 주민의 의식은 고난행군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보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정은을 정치 지도자로서 인정은 하지만 대신 경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고, 나아가서 자본주의 도입까지 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높아진 주민의 요구를 계속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심각한 통치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판단입니다. 결국 지금 김정은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연 김정은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또다시 한국을 향한 도발 등의 카드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미국을 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거 해가지고 북한 주민의 위기의식을 조장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김정은이 굳건한 체제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도 북한 경제가 무너지면 김정은의 체제 또한 허물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민심이라는 파도는 김정은의 모든 것을 덮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엄청난 파도를 과연 그 수입 진압 부대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자,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우리 Y타임스가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